그것은 바로 황화수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진사로 이제 알려져 있는 건데요. 황화수운을 그 안료로 한 그런 것을 적색으로 사용을 했고, 흑색인 경우는 이 탄소계, 즉 먹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용한 것으로 이제 밝혀졌고. 홍과하지 않고 바로 화지가 가지고 있는. 그렇다면 고구려인들은 벽화에 사용되는 안료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고착되는 것을 프레스코 기법이라고 해요.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이 대학에서는 전통 안료를 직접 만들어서 고구려의 벽화를 제작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 고구려 벽화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색은 젓갈색인데 대부분의 벽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이다. 이 젓갈색을 당시 고구려인들은 자연에서 얻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고구려 벽화의 인상하면 갈색 계통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예가 소위 괴태석, 우리나라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우리 황토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런 산화철 계통의 그 흙이, 자연산 흙이 가열을 함으로써 다시 적색을 나타내는 이런 그 적철광 색깔이 나타납니다. 뭐 그런 것들을 또 사용해서 약간의 붉은색을 얻었다든지, 그 이외에 또 산화 납계통, 크롬 계통, 이런 산화물들을 천연 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검은색은 먹으로, 젓갈색은 황토를 원료로 한 것처럼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재질을 산화시켜 만들었다. 벽화에 쓰인 안료는 이렇게 물에 녹지 않는 천연 광물성 재료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광물성 안료를 어떻게 돌로 만들어진 벽에 부착시킬 수 있었을까? 쌍용총 조각 단면을 분석해보았다. 아래 흰색은 석회 부분이다. 그런데 검은색 안료는 석회에 잘 붙어있는 반면 붉은색 안료는 엉성하게 떠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석회와 안료가 함께 화학적으로 탄산칼슘으로 변화하는 그런 그 프레스코적인 그 부분과 또 그렇지 않은 부분, 이렇게 한 두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대체로 우리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프레스코 기법으로 벽화를 제작해보았다. 고구려 벽화는 안료로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벽면에 두껍게 석회를 입혔다. 석회도 한 번 바른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바르고, 특히 마지막에는 아주 고운 입자의 돌가루와 석회를 섞어 벽화의 바탕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 위에 그림을 그릴 때 프레스코 기법이 사용되는데, 젖은 석회에다 광물성 안료로 채색을 해서 석회 안으로 스며들게 한다는 것이다. 젖은 석회 위에다가 천연 안료를 써서 자연 안료로 접착제 없이 그려가지고 벽이 마르면서, 석회가 마르면서, 그 벽 전체가 마르면서 그 안료가 석회 틈 사이로 스며들어가서 같이 석회와 같이 마르는 것을 그런 총 작업을 이제 프레스코 벽화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고구려인들은 돌을 쌓고 그 위 굵은 돌가루와 석회를 섞어 1차 벽을 바르고, 그 다음에는 중간 굵기의 돌가루와 석회, 마지막에는 고운 돌가루와 석회를 섞어 3번가량 회벽을 발랐다. 화가는 그 위에 석회가 마르기 전 젖은 상태일 때 그림을 그렸다. 그래야만 안료가 석회와 함께 굳어 오래 남는다는 것이다. 프레스코 기법은 젖은 상태에서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용총 벽화의 경우 그 많은 그림을 회벽이 마르기 전에 전부 그리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프레스코가 아닌 방법이 쓰인 것 같다. 석회와 안료가 밀착된 검은색 부분이 프레스코 기법이라면 왜 이 붉은색 부분은 엉성하게 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안료를 사용해서 그릴 때 어떤 매개물, 예를 들어서 악교 같은 것을 섞어서 그렸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프레스코와 다른 기법은 석회가 마른 후에 안료에 악교를 섞어 그림을 그린 것이다. 결국 무용청 벽화는 젖은 상태의 회벽과 마른 상태에서 악교를 섞어 그림을 그리는 두 가지 방법이 병행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기법의 보존의 비밀도 담겨 있다. 프레스코 기법의 경우 젖은 상태에서 안료와 석회가 함께 굳기 때문에 마치 종유석처럼 단단해져 안료가 떨어져 나가는 방락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습기나 빗물이 무덤 안으로 스며들어와 석회화되면서 벽화에 일종의 코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구려 벽화가 1500년 가까이 그 모습을 간직한 보존의 비밀이 바로 이 프레스코 기법에 들어있다. 이것이 첨단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된 무용청 내부의 벽화입니다. 먼저 무용도, 그리고 접객도, 마지막으로 수렵도의 모습입니다. 이 벽화가 그려질 당시엔 아마 지금처럼 대단히 화려했을 겁니다. 어떠십니까? 만주벌판을 달리던 그들의 호방한 숨결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 벽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몇 가지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몸을 완전히 돌려앉은 기마 자세나 또는 이 화살의 모양이 매우 특이합니다. 이 화살촉을 보면은 마치 석류처럼 생긴 것이 이런 화살을 가지고 어떻게 사냥을 할 수 있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벽화는 기록보다 더 정확한 역사입니다. 거기에는 고구려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단서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의문들을 풀어봤습니다. 보통 화살은 끝이 뾰족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에게 꽂혀 일격을 가할 수 있는데 수렵도에는 명적이라고 부르는 둥근 화살만 그려져 있다. 명적은 소리를 내는 화살로 신라 가야는 물론 흉노족 출토 유물에서도 발견된다. 아마 그 구조와 모양으로 봐서 수렵시나 아니면은 전투 시에 신호용어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 날 부분이 예리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고고학적 유적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사냥 시 짐승에게 타격을 가하는 실질적인 기능도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직접 명적을 제작해 보았다. 유영기용은 20년 동안 화살만을 줄곧 만들어 온 전문가다. 석류 모양의 화살촉은 동물의 뼈나 뿔로 만든다고 한다. 뼈나 뿔에 구멍을 파서 화살촉을 끼우는 명적은 고구려가 만든 대표적인 화살 중에 하나다.